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 또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천에 정말 바르게 싹 트는 젊은이들. 아, 먼저 이 좌측에 우리 계신 정보경 네, 청년, 그리고 이제 김대성, 네. 크게 대성하실 분이 그렇죠. 바르게 싹 트자 이런 어떤 그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네. 어떤 취지입니까 이제? 예. 자, 예, 저희 바른 청년 정책을 싹 틔우는 바싹은 청년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쏟아내고 그 쏟아냄으로 인해서 대안들이 마련되잖아요. 그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제천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비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나는 필히 따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싶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근데 왜 제가 이제 비전문가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청년들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청년 비행기라는 청년 정책 개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고려해야 될 사항과 이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은 어떤 제천 젊은이들의 미래를 고민해보자. 네. 어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뭐 대충 얘기를 하면. 일례로 모든 청년들은 다 고민할 겁니다. 뭐 하다못해 저희 나이대 윗대 분들도 다 고민했던 시절이고. 다 근데 아마도 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랑 당장 데이트를 하더라도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어디 갈래? 수준 있는 어디 갈래? 내가 박스 가자. 예, 다 대답은 한 건데 의림지예요, 의림지. 예. 그만큼 문화도 청풍어도 자꾸 너무 멀어. 그렇죠. 차 없으면 못 가. 예. 문화도 이제 많이 축소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게 고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금은 저희가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자리, 청년들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멤버들 나이는 이제 30대 주축으로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나이대는 25살부터 30대로 지금은 주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월 7일 날 저희 청년 샛별들을 모집합니다. 청년 정책위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모집 과정에서 이제 아마 나이대는 더 낮춰질 것 같고요. 이게 절대 세대별 사업이 아닌 좀 각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예, 그런 단체로 좀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내가 근데 찬물을 끼얹는 질문인지 몰라도 가감하게 답변해 줄 것 같아.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단체 만드는 건 좀 사조직이 아니냐. 그렇게 또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단체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성을 버리자입니다. 어떤 이제까지 어른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항상 문제는 하나입니다. 일자리. 너네 일자리만 많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걸로 절대 청년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천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쵸.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양당성을 내려놓고 청년들끼리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고민이 많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찾으면은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문제점을 우리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손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이건 순수 청년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단체지 어떤 뭐 그런 당성에 뭐 포함되고 단체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예. 단체를 만들기 사람이 없잖아요. 단체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예,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예, 모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저희 카카오 스토리에 지금 저희가 이거 포스터를 올렸고 약간의 홍보만 했는데 165명 정도. 신청이 벌써. 신청은 아니고 그 홍보글을 같이 공유를 해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제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최근에 들으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저희 계기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예. 옆에 있는 대표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청년들이 모임으로써 이 저희 바싹이라는 단체가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대안들이 나오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나옴으로써 제천시의 청년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정 대표님하고 우리 또 우리 사무장님이시잖아요. 네. 부대표 지금 부대표. 맡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예. 제천 현안에 대한 청년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또 한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청년 일자리입니다. 지금 제천에서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일할 곳은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일할 곳은 계속. 많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100만 원, 150만 원. 생활 되십니까? 한 달에. 그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럼요. 그 돈, 물론 돈을 밝히는 흉물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왜 아파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럼 아파야 됩니까? 아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하구나. 그럼요. 청년들도 정확히 어떤 자기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청년들 스스로가 그 목소리를 울부짖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다 그런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네. 유난히 제천이 더 심하다는 난 느낌도 나도 좀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적이에요 어때? 제천하고 좀. 제천이 조금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제천이 물론 일자리도 없지만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처음에 생수 배달할 때도 80만 원이었는데 네. 그게 20년 처음 그래. 지금 평균적으로 200 받으려면 어렵죠. 빡시게 해야 돼. 예.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입사를 하면 130만 원입니다. 평균 임금. 그 130만 원을 벌어서 그거 아주 장가도 못 가. 장가 못 가죠. 창피해. 그 며칠 전에 혹시 제천시청에 뜬 3,300원 시급 보셨습니까? 그 제천시에게 바란다. 3,300원. 네, 3,300원 그 2000. 그래서 얼마 전 작년인가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거를 시급 뭐 얘기를 했었다. 네. 그만큼 무언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어린 학생들조차도 제천시에게 바랄 정도면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그렇지. 봐야 됩니다. 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리더자가 없으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 부대표가 몇 년 전이죠?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당 임금이 2,900원이었습니다. 2,900원. 본 것 같아. 네.
그 2,900원을 받아서 군대를 전역한 상황에서 시간당 그 2,900원을 받아서 1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자괴감 느꼈네. 자괴감 느꼈겠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300원입니다. 6년 만에 얼마 벌겁니까? 400원. 글쎄 나도 제대했을 때 생수 배달 청한테 40만 원 줬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들의 이런 문제들을 좀 시급하게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안이 또 있어. 뭐 두 번째 현안으로는 많죠. 지금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주 원인이 거기서 이제 그쵸, 시작이 일자리. 되는 일자리. 어떤 그 떠나면 어디로 가요 보통? 이제 여자들 주변에.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집이라 그러죠. 취업 겸 시집. 아, 해서 요즘에 취집이라고 해요. 쩐이 있는 쪽으로. 그쵸. 사랑보다 쩐을 선택해? 그럼요.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네. 보시죠. 그 옛날에 칠갑산 노래가 생각나네. 아는 칠갑산 노래? 알죠. 실갑산 산마루에 그런 지금 이제 세태가 다시 옛날처럼.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결혼을 하려면은 거의 타 지역 분들과 결혼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은 일자리가 낮지도 않지만 일진이라는 그룹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평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근에 만나본 어떤 한 분은 우울증에 걸리셨더라고요. 왜? 미래가? 눈 감고 눈 자고 뜨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다람쥐 책받기? 그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왔는데 와이프는 싹 가로채가고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나중에 60 먹어갖고 어떻게 될까? 그쵸. 70 먹어갖고 어떻게 될까? 그쵸. 내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인 돼갖고 혹시 차 있는 건 아닐까? 돈 못 벌면. 요즘 황혼 이혼이 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특히나 남자 청년들의 고민이 그럴 것 같아. 예. 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의 과정을 통하거나 이제 현 시대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제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모인 인원들만큼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죠.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를 처음에 주춧돌을 놓을 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4대강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보여지기에 안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걸 정말 청년 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했어요.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뭐 토목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뭐 어떤 시멘트 모든 업계 쪽에서 호황이 일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4대강 사업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늘어났던 일자리는 다시 청년 실업 3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고려하고 만들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안 써주지 청년들은. 그렇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도 근데 비전은 없는 거예요. 단순 일자리니까. 예, 그렇지만 그걸 일자리 정책으로 내놓는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로. 좀 지속 가능한 청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속 가능. 예, 지속 가능한 좀 청년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진짜 시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저희의 머리로서 고민한 거에 대해서 그쵸. 제시해보고 싶다. 그쵸. 이 시대에. 그게 저희 단체의 목표입니다. 네.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박불모 가면서 외국 나가갖고 탄강에도 가고 이랬는데 니네들 뭐냐. 눈이 높아가지고 일자리 안 구하는 거 아니야. 사실 뭐 그렇게 호도해버리면 또 마음 괴로워 어떨 때 그죠? 그럼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자기 세대도 자기 자식이 더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기업에서도 지금 실질적인 정직원은 뽑지를 않는 추세고요. 맞아, 다 이제 임시직이에요. 뽑아도 경력직 위주로 몇 사람만을 뽑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표들은
키도 헌출하고 막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 또 그러니까 호대는 멀쩡한데 뭐냐 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그 갑갑한 그죠? 현실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물어보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아 그렇지. 졸업하는 이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주변에도 있어요 후배들? 제가 당사자고요. 그래? 저도 당사자고요. 아니 30살 정도까지도 다 당사자구나. 그럼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원까지. 있는데 지금도 그 금액을 납부를 하기 위해. 충당하기가 솔직히 힘이 든 정도입니다. 뭐 그러면은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직장을 잡아라.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제1산업전선에서 가장 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취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보고 일도 해보고 자고 일어나면 교차로 벼룩시장도 봐야 돼요. 그럼요. 근데 똑같고 전화해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죠. 벼룩시장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벼룩시장 인생. 네. 벼룩시장 인생이 되는 거. 네. 내일 모레 또 뭐 혹시 벼룩시장에 좋은 거 나오나? 그 나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이런 그렇지. 부분들이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생 이자 지원 조례 제도라는 게 지금 제천시 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조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냐? 피부로 와 닿아서 내가 지금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제천 시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 청년들에게는 그 청년 뭐 경로당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네? 제천시에 뭐 지금 건물 지어달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주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욕구와 욕망이 해소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살아나갈 돌파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 번쯤 어른들이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언젠가 이 목소리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들릴 것이고. 그렇지. 거기 나가면서 이제 순수함을 잃지 말고. 네. 또 한간에는 자들 누가 조종한다. 정치 성향이 있다. 뭐 제천의 빨치산아니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민감하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관심이 있다는 거에 더 떴다는 얘기. 더 관심도 있는 거고 떴다는 얘기. 더군다나 더 그렇게 보시면은 정말 순수한 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질적인 문제를 일삼아야지 저거 누가 뒤에서 배후 조종한다.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 네. 혹시나 이제 그러면 그 또래 그 여성 청년 여자 청년분들도 직장이 없어요? 저희는 다 직장이 있습니다. 네. 제천에 있는 여성분들도 거의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뭐 대부분이 간호조무사 쪽으로 많이 일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께서는 거의 제천은 떠나는 추세죠. 그러면 좀 1차적으로 뭐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씩 뭐 이렇게 돌출된 게 있어요? 어때요? 지금 뭐 당장 이제 당면 과제로는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려고. 예, 당면 과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말 갈고 닦느냐. 우리가 이 청년 바램이라는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면 그걸 저희는 청년 바램이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 청년 바램을 어떤 식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날카롭게 만드느냐. 이걸 정말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저희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청년 비행기라는 청년 정책 개발 아카데미를 이제 강의 개설을 시작할 거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얼마만큼의 논리 정연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나도 지나온 길 참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네. 좋은 대화. 앞으로 이제 자주 시리즈를 해서 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한대 시리즈로 항상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제2뉴스통신 현장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한데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